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로 그 25-1 ESC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네, 간략하게 OT는 한 그 예상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인데 근데 최대한 그 다들 뒤풀이 가시죠? 그래서 뒤풀이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저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ESC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ESC라는 학회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최초의 공식 인증 통계 및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입니다. 네, 현재는 박재우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로 계시며 실용 학문으로서의 통계적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 및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상을 선도하고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C 진행 방식은 매 학기마다 학술과장이 선정한 하나의 학술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통계 및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이론적 기반에 대해 탐구를 하고 그리고 이를 현실의 데이터에 접목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25-1의 ESC의 학술 주제는 확률 과정과 시공간 자료 분석입니다. 네, 어,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25-1 학기 때 그 같이 그 뭐랄까 학회 운영을 좀 맡게 될 그 회장단을 먼저 우선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회장단은 총 8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회장, 부학회장, 학술부장, 편집부장, 기획부장, 총무 그리고 2명의 강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은 학회장인 저에 대한 먼저 소개를 하자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기 응용통계학과 19.5학번 신재우고요. 네, MBTI는 ESFJ 그리고 00년생입니다. 네, 취미로는 인디 밴드 음악 듣기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기타도 자주 칩니다. 가끔씩 영화도 보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그 부학회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회장 맡고 있는 김인구라고 합니다. 저는 32기고 응용통계학과 21학번이에요. MBTI는 이제 INTJ인데 다들 일하고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절대적인 아니고요. 그러고 이제 대학원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이제 귀여운 스티커 노트북에 붙이기라고 돼 있는데 재미 한번 들어줄래요? 제 노트북인데 그래서 네, 그냥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고 또 이제 포켓몬 좋아해서 포켓몬빵 먹는 거 좋아합니다. 한 학기 동안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자기소개는 학술부장인데 지금 어디지? 유럽에서 그 네, 즐겁게 여행을 즐기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 참여를 못했지만 대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32이고 응통 21학번이고 그리고 02년생으로 MBTI는 ENTP 그리고 아직은 대학원생으로 웬만하면 갈 것 같은데 아직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어, 네, 다음으로 기 부장님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플래닝 매니저 맡고 있는 옥수아입니다. 저 32기고 이제 저는 대학원은 안 가고요. MBTI는 ENFJ고 경영학과 20학번인데 지금 통계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이제 통계랑 수학 잘하는 분들 참 많은데 저는 눈사람을 잘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붕어빵 걸고 가위바위보 하면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나중에 친해지셔서 같이 내기하면 이제 저한테 맛있는 붕어빵을 이제 사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편집부장님 올라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집부장을 맡고 있는 양희원입니다. 저는 영재 21학번이고요. 32기이고 그 MBTI는 ESTP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모두 통대사를 보통 가시지만 저는 일반 그 대학원 경제학과로 이제 대학원을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취미로는 여행, 맛집 탐방 있고 제가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트럼본을 불고 있습니다. 3월에 연주회 많이 놀러 와주세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ESTP인데 다들 자꾸 리액션을 거짓으로 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거짓으로 리액션을 하지 않고 정말 진심이 담긴 리액션을 하니까. 네. 그리고 편집부는 아직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셨던데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총무인데요. 총무가 오늘 못 왔어요. 그래서 그 제가 대신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전, 전 회장, 그 전 기수, 그 저희가 32기가 신입 기수일 때 회장이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총무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31기이기 때문에 활동 기수가 아니며, 그래서 아마 이분은 뒤풀이 때도 좀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은통이 1이고요. 이분은 아마 대학원으로 웬만하면 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이경님 올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간사 1을 맡게 된 윤이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22년도 1학기부터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두 학기, 한 학기를 학술부로 활동하고, 한 학기 기획부로 활동하고, 또 세 번째 학기에는 임원진 역할을 맡고, 지금 간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통대사 24학번으로 다니고 있고, 정서영 교수님 소속 연구실에서 있습니다. 운동은 이공학번 출신이고요. MBTI는 넘어가고 취미로는 사진 찍기가 있는데요. 제가 연영회를 중앙 동아리 하나 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전시가 있어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사로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사 2를 맡게 된 김송희라고 하고요. 저는 ESC는 27기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통대사 이사학번이고요. 박재우 교수님 연구실에 있고, 지금 석사 이제 3학기 넘어가서 벌써 서열 4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MBTI는 ESFP이고, 그리고 요즘 취미는 수영도 하고, 보드게임 대여관에서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오버쿡들을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합니다. 뭐지? 저희 교수님이 시공간 그 전문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간사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 저도 모르는 게 좀 많지만은 같이 공부하면서 재밌게 한 학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각 부서 역할 소개인데요. 회장단이 아닌 그 32기 그리고 33기 학회원분들께서는 학술부, 편집부, 그리고 기획부 셋 중에서 하나의 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학술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부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술부란 경우에는 그 학술 주제와 관련해서 방학 그리고 학기, 정기 세션에서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제를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학술부원은 그 정기 세션 한 번, 죄송합니다. 방학 정기 세션 한 번, 그리고 학기 정기 세션 한 번, 총 두 번의 발제를 진행하게 되고요. 발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학술 주제 및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주제별 미리 정해져 있고요. 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올라오게 될 그 학술 교재를 참고를 하셔서 그 발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복습 스터디 조가 구성된 뒤
각자 어느 주차에 발제를 진행할지도 결정은 됩니다. 어, 학회에서 결국은 정기 세션 발제를 맡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회 활동의 진도를 나가는 거에 아무래도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부에도 인원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차후에 물론 바로는 아니지만 방학 때는 아니지만 학기에 때는 각 복습 스터디 조 내에 복습 진행을 주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학습부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편집부 설명하겠습니다. 편집부는 네, 안녕하세요. 편집부 부서 역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편집부는 이제 학회 전반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이제 저랑 편집부원 3명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편집부원이 해야 될 일은 이제 크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관리입니다. 그래서 매주 세션 사진 촬영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그 세션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간략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학기부터 처음 다시 시작될 블로그인데 이제 그 플랫폼은 이제 깃허브를 쓸지 티스토리를 쓸지 제가 아직 확실히 정하진 않았지만 어떤 플랫폼이 되었던 이제 ESC 블로그를 참고를 해주시면은 그냥 블로그 형식으로 매주 세션 내 내용이 요약된 거를 이제 올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학회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이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학회 문집인데 매년 6월이랑 12월에 한 기수가 이제 마무리될 시점에 문집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션뿐만 아니라 연석 특강, MT 같은 행사도 이제 문집에 수록될 건데 그 내용을 이제 작성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학회 이제 노션 하단에 24-2 문집이 만들어져서 업로드되었으니 이제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아 편집부가 뭐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기획부 소개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이번 학기부터 축소 운영돼서 저랑 이제 기획부원 2명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친해지길 바라라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세션 대신해서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2월 말쯤에 MT가 예정되어 있고요. 작년은 북한산 쪽으로 갔었는데 올해도 아마 작년처럼 투표를 거쳐서 장소를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풍은 이제 중간고사 끝난 직후에 갈 것 같은데 한강으로 떠날 것 같고요. 그리고 홈커밍 데이는 1년에 한 번 있는 거라 이번 학기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고 이번 이제 33기 분들이 두 번째 학기로 활동하실 때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부서 설명이고요. 혹시라도 이 부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데 이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여쭤봐도 되고 혹은 방금 발표해주신 각 부장님들께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학 일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달이고요. 1월 달의 경우에는 지금 1월 7일부터 윈터 OT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내일 모레 9일 날에 바로 그 학술 세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그 학술 OT라고 그 학술 부장님께서 대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좀 맡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획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은 세션 대신에 친해지길 바라 친바라는 이벤트가 대신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마다는 앞으로는 그 정기 세션 여러분들이 조는 조는 저희가 짤 건데 근데 조를 통해서 세션을 이제 직접 준비하시면 되고
그거를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한 번씩만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러면 화요일마다도 세션이 있긴 한데 화요일의 경우에는 특별 세션들이 진행됩니다. 특별 세션의 경우에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회장단끼리 혹은 뭐 다른 그 좀 오비에서 좀 섭외를 통해서 좀그 특별하게 좀 저희 주제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 세션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 1월 28일, 29일, 30일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로 인한 휴식인 것만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2월인데요. 네, 2월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난잡한데, 근데 보시면은 화목으로 똑같이 세션이 이루어진 건, 화목으로 세션이 이루어진 건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MT 날짜가 2월 15일, 2월 16일, 토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만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화목으로 세션에 그냥 똑같이 오면 되는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중요한 출석 규정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 경우에는 그 지각이랑 결석이 있고요. 지각의 경우에는 세션 시작 10분이 지나면은 지각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지각 2번을 하게 되면은 결석 1번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계절 학기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 좀 늦게 끝나서 뭐 늦게 그 학회로 참석하게 됐다. 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인한 지각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32기하고 33기의 경우에는 방학 세션 3회 이상 결석 또는 학기 세션 2회 이상 결석 시에 제명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한 결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출석 규정 안에서 인정하는 범위만을 허용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합당한 사유로 인해서 그 참여를 못하게 된다. 하지만 준 참여를 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준 참석을 인정하되 이것을 지각 1회로 저희는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준 참여의 경우에도 지각으로 처리되는 기준이 세션 전에 미리 연락을 준 경우에 한해서만 이 해당 그 조항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이란 학회 수료증 발급 불가 및 다음 학기 세션 참여 금지를 의미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제명된 학회원이 저 조금 더 활동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안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렇게 그 학회 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 활- 한 번에 딱 한 번 활동 추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이것을 구제라고 하고요. 구제의 기회는 딱 한 번뿐이고 그리고 구제 이후에도 한 번 더 제명이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제명된 학기는 방학 및 정기 학기 전체 미활동으로 보고요. 그래서 다음 한 기수의 방학 세션 및 정기 학기 세션 모두 활동해야 됩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참고로 그 이거를 내용을 추가를 못했는데 그 여기서 세션 전에 미리 연락을 준 경우에는 저희가 공지방에 출결 관련 공지방 톡방 링크가 그 오픈 톡방이죠. 그 오픈 톡방으로 그거를 링크를 하나 올릴 테니 거기에다가 이날 비대면 참석을 할 것 같아요. 이날 좀 지각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준 참석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지금 말고 그 카톡으로 아니면 따로 그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서요. 그 빨리 끝내고 빨리 뒤풀이 가는 게 좋죠, 아무래도. 어, 학수 주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네, 이번 25-1 학기 활동의 경우에는 확률 과정과 시공간 자료 분석이라는 학술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현실의 데이터는 사실 그냥 뭐 저희가 수의통계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모두 그 IID 즉 독립적인 상태로 그 있는데 근데 현실에 있는 데이터는 단순히 독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시계열 데이터와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공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때 확률 가정론은 변수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세션의 목표는 확률 과정론을 방학 때 이론을 완전히 학습한 다음에 이를 활용한 대표적 분야인 시공간 자료 분석을 탐구하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 및 구현을 하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라고 이번 학기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교재의 경우에는 그 아마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늦어도 내일 모레 안에는 공지방에 올라올 예정이고요. 방학 때는 확률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방학 때는 이 그 교재 Introduction to Statistics Process with R 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중간 사진에 보이듯이 되게 깔끔하게 띄엄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게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교재를 선택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서 하나고 두 번째 대표적인 이유로는 그 우측에 있는 사진과 같이 굉장히 코드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도 그냥 이 코드를 그냥 아래다가 실행만 하면은 된다라는 점에서 그 점을 되게 높게 샀고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 교재를 선택하게 됐다. 학기 세션 교재의 경우에는 학기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학술 주제에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세션들이 구성이 됐느냐. 네, 1주차의 경우에는 그 전에 말한 것처럼 학술부장님께서 아카데믹 OT, 학술 OT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때는 인트로덕션 그리고 그 확률 과정의 아주 기본적인 그 마크 체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 정기 세션 1 같은 경우에는 마크 체인스 for the long term에 대한 그 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제를 하시면 되고 정기 세션 2의 경우는 변칙 프로세스 정기 세션 3 죄송합니다. 정기 세션 3의 경우에는 마크 체인 몬테칼로 MCMC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면 되고 정기 세션 4의 경우에는 포화성 프로세스 정기 세션 5의 경우에는 Continuous Time Micro Chains 그리고 정기 세션 6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니언 모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를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나중에 복습 스터디 조가 만들어지면은 이 그 어느 날에 좀 발제를 하고 싶은지 어느 날에 어떤 주제를 발제를 하고 싶은지를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 주제와 그리고 날짜를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알맞게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복습 스터디 관련된 설명입니다. 네, 그 32기하고 33기 학회원들의 경우에는 조별로 편성이 될 예정이고 이전 주차 학습 주제를 복습하는 시간을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갖게 됩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효율적으로 좀 본 세션의 수업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고요. 그리고 진행 방식의 경우에는 대면, 줌, 노션 등을 통해 해당 주차 교재 내용과 복습 자료를 활용해서 함께 세션 내용을 깊이 이해해 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복습 스터디를 그 전에 오늘 그 부서 투표가 마무리되고 내일 안에 그 복습 스터디 조가 마무리되고요. 그 복습 스터디 조장에게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이것은 한 내일 혹은 내일 모레쯤까지만 기다리시면 자세한 내용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 발제 방식으로 넘어가자면은 방학 세션 때는 매주 3명의 팀, 그러니까 이게 복습 스터디와 동일한 인원들이고요. 팀을 구성해서 교재와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든 후 해당 자료를 목요일 세션 시간대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대략 이것을 발제하기 전에 결국에는 이 발제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틀렸는지도 확인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략적으로 한 세션 발제 3일 전에 학술부장과 대략 1시간의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의논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학기 세션의 경우에는 방학 세션과는 다르게 학술부에 있는 인원들만 발제를 하게 되고요. 학술부가 5개의 팀으로 낫이 나눠지게 되며 오로지 학술부만이 발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복습 스터디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인원들과 똑같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부 뭐 이렇게 복습 스터디는 계속 진행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학습부 이외인 편집부와 기획부의 경우에는 발제 이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학기 때 학습부전과 제가 좀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인데 발제를 결국은 하는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이유가 그 내용을 처음 들어보는 학회원들이 그 발제 대상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주요 대상이고 그리고 이들에게 결국은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주된 목표입니다. 그렇게 발제 자료에는 복잡한 수식들만 이렇게 꽉꽉 채워지면은 아무래도 학회원이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사실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수식들이 있는 그러한 발제 자료보다는 학회원들이 좀 천천히 알아갈 수 있는 위주의 발제를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아마 그 내일 모레 학술 OT 때 학술부장님께서 스웨덴에서 오시면 그러면은 좀 더 강조를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네,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동아리방과 회비 관련인데 동아리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대우관 B221호에 저 좌측 사진과 같이 있는데 근데 아마 그 상동연 회의를 좀 더 진행하면서 그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씩 이게 그 동아리방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 올해가 이제 바뀔 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1학기 시작하면서는 그 동방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회비의 경우에는 저희 학회가 그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회비의 경우에는 4만 원을 거둘 예정이고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회에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방학 그리고 학기 마지막 디프리에 지원할 예정이고 어, 지난 학기의 경우에는 마지막 세션 디프리를 전액 지원한 게 맞을까요? 전액 지원 안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뒤풀이 그리고 홈커밍 때 되게 많은 그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전 그 회비가 어디에 쓰이냐 뭐 이런 곳에도 쓰이고 그리고 학회 유지하는 데도 쓰인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좀 설명을 아직 그 제대로 못 드린 게 몇 개 좀 있는데 그 우선 첫 번째는 특별 세션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특별 세션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회장단 혹은 OB에서 그 좀 발제를 할 그 세션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 있는 세션 주제는 꼭 저희 그 학회에서 주로 다루는 즉 여기 저희 이번 학기에는 확률 과정과 시공간 자유 분석인데 이 주제와는 꼭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 주제를 하지만 통계와는 연관성이 있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 세션 1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강학습 플러스 확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시다면 마르코프 디시전 플러스 MDP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그걸 위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특별 세션 2의 경우는 학습부장님께서 EM 알고리즘과 EM 알고리즘 관련된 증명을 좀 하실 예정입니다. 특별 세션 3의 경우에는 편집부장님께서 금융과 통계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발제를 하실 예정이고 구체적으로는 블랙쇼스 이퀘이션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실 예정입니다. 특별 세션 4 같은 경우에는 부회장님께서 기계학습의 초반에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서포 벡터 머신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 특별 세션 5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미정이긴 한데 이거 오타가 났네요. 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특별 세션 5 같은 경우는 아직 미정이긴 하나 아마 저희가 오비에서 그 한 분을 섭외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이 점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그 이분이 좀 길어가지고 그 이번에 정기 스터디 ESC에서 정기 스터디가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저번 학기 때는 9개가 진행됐고요. 이번 학기에는 8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최적화 개론, 생성 모델, 회귀 분석, 수리 통계학 2, 해석과 공학, 고급 통계 방법론, 머신러닝, 그리고 베이직 통계 이렇게 8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것에 대한 그 설명을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할 건데
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고요. 잠시만요. 계획서를 가지고 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스터디들을 그 좀 소개를 할 예정이니 그 스터디 장들께서는 그 발표를 하실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우선은 그 최적화 개론 스터디를 열게 된 32기 신재우라고 하고요. 이 스터디의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이 손지훈 교수님이 최적화 개론 강의를 기반으로 좀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 DSL이랑 학회에서도 동시로 열 예정이기 때문에 DSL 학회원들과 그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고정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이며 장소는 웬만하면은 공학관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스터디 설문조사를 올리긴 할 텐데 만약에 내일 당장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그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스터디 방식의 경우에는 제가 그냥 강의안을 준비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 통해서 그냥 진행할 예정이고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과제는 따로 없고요. 네, 참여 대상의 경우에는 사실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이 2주차 그냥 개념만 배우는 거면 그냥 2주 만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최적화인데 근데 문제들을 푸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증명을 좀 알아가는 것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이지만 근데 뭐 그 스터디원들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1주차에 좀 정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의 경우는 5시에서 7시 고정이긴 한데, 근데 설날의 경우에는 이때 그 첫 주차에 좀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학습 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웬만하면은 그 2주 만에 아마 그 컴백스 오토마이제이션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할 것 같고, 2주 동안 그리고 또 non convex 오토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끝낼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2주 동안은 이 최적화 개론에 대한 그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룰 건데 아마 이 마지막 주차 때는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 점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스터디는 또 전데요. 네, 생성 모델이라는 스터디를 또 열었고 음, 이 스터디의 경우에는 스탠포드 대학 그에 있는 그 무료로 배포된 강의들이 유튜브에 좀 많은데 근데 그 강의 중에서 하나인 생성 모델 CS236을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 때 자연어 처리 그 스터디와 비슷하게 좀 스터디장이 그냥 강의를 미리 듣고 강의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혹은 뭐 그것과는 다르게 스터디원들이 뭐 발제를 한 번씩 하는 것도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아마 그 스터디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의 경우에는 과제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 최적화 기론과는 다르게 그 코딩 과정들이고 그리고 CS236에 있는 과제들을 풀 것이고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좀 파이썬을 어느 정도 좀 다루실 수 아는 분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딥러닝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스터디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딥러닝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딥러닝 쪽에 좀 한 번쯤 담궈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날짜는 아직 미정이고 그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1주차에는 뭐 그냥 기본적인 거, 2주차에는 VAE, 뭐 3주차에는 Normalizing Flow 이건 좀 간단하니까 과제 1하고 뭐 같이 다룰 예정이고 4주차에는 겐 플러스 에너지 베이스 모델, 5주차에는 뭐 스코 베이스 모델,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기 때문에 과제, 그리고 6주차에는 아마 디피전을 할 것 같은데 과제 3을 할지는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습 그 생성 모델 그 스터디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는 네, 네, 다음은 회계분석 스터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고 대기분석 스터디를 할 겁니다. 저는 저랑은 아닌데 전효 교수님이랑 박현 교수님 둘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박세영 교수님이나 전효 교수님 강연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따로 이제 뭐 PPT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강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연 위주로 진도를 나가되 문제도 좀 풀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방학이라서 모든 진도를 이제 내가 위치까지 다 빼겠다, PC까지 다 빼겠다 이런 거는 무리인 것 같고 최대한 많이 멀티플 리그레이션 이후에 뭐 이제 카테고리컬 비교에 나오는 그 인디케이터는 그쪽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새 강연,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전 부회장님이신 31기 신지훈 선배님의 필기와 제 필기가 같이 들어간 좀 이제 뭐가 적혀진 강연이 있는데 둘 다 드릴게요. 그래서 편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에 한 번 만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비대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대면으로 만나는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스터디원들이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월요일에서 목요일 이제 이 시간대에 근로를 해서 이때는 좀 피하고 뭐 화요일 아니 목요일 뭐 3시부터 5시 혹은 월화 월수금 다른 시간에 이제 같이 하고 세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회의 자료 정리 자료 거대 비 줬고 드리고 저는 이제 거제 없습니다. 제가 내는 거제는 전혀 없으니까 끝내보시면 돼요. 참여 대상은 이렇고요. 25-1입니다. 네, 1위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유 교수님의 무지막지한 증명 활동을 한번 보고 싶은 회계 초소강러나 대지방 준비하는 분들이나 복수에 필요한 인원들 모집합니다. 네, 회계 어렵나요? 개인적으로 스통투랑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방학 동안 스터디 안 해도 따라갈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스통투 안 들으신 분들은 동시 수강하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원도 마찬가지고. 전유 교수님 증명이 정말 무지막지한가요? 사실 좋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분이 진짜 안 그러실 거거든요. 왜냐면 그 교수님 수업 들어보신 분 알겠는데 교수님 노트가 무한정으로 늘어나요. 제 노트는 이제 태블릿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하고 가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계획은 이렇고요. 제가 2월 마지막 주가 개인적으로 패션 참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비대면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날짜를 따로 잡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를 녹화해서 올려드리거나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고요. 저 주차는 그냥 간단한 일반적인 선영일기. 두 번째는 뭐 이제 선영일기에서 추론 같은 거. 그 다음 주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많이 어렵지 않고. 네, 2월 달부터 이제 매트릭스를 들어갈 텐데 그리고 중일기를 마치고 이제 퀀티테이티브랑 퀄리티티브 필터 섞여 있는 이 모델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스터디는 네, 수익 통계학 2 스터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걸 해도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저는, 물론 술통역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아직 배우기보다는 아니, 가르치기보다는 좀 배우는 단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도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지금보다 더 부족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아무 대가 없이 아주 열심히 가르쳐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조금 되돌아보면서, 만약에 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열심히 좀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열게 됐고 추천 대상은 당연히 앞으로 수강하거나 재수강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고 혹시 이전에 들었는데 복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좀 컴팩트하게 나갈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내용은 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할 건데 제가 이동 시간 낭비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거고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연속으로 5주간 딱 5번 할 겁니다. 딱 5번 할 건데 밑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도 계획 보시면 아시겠는데 아이고 어, 원래 스통2는 5, 6, 7, 8 단원을 하는데 8단원은 솔직히 통계 방법론 들으셨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뺐고요. 5주차를 첫 시간에 하고 아니 챕터 5를 첫 시간에 하고 챕터 6과 챕터 7을 나머지에 좀 이렇게 적당히 나눠서 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총 5주간 5회 진행할 거고 목표는 당연히 개념 이해하는 거
해야겠죠. 근데 개념 이해하는 건 사실 제가 가르쳐 드리기보다는 혼자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읽어보고 써보고 고민해보고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뭐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스터디를 듣는 의미가 좀 있으려면 족보도 풀어보고 그리고 족보 중에서 안 풀리는 거 저 사람은 어떻게 풀었었나 한번 이렇게 쓱 봐야겠죠. 그래서 제 풀이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당연히 제가 전부 설명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 뭐 중간중간 뭐 소통이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뭘 발표해라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할 거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사항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자문자답 Q&A처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꼭 예습을 해야 되냐? 만약에 초수강러라고 하시면 절대 아니고 학기 중에만 충분히 따라가도 A 플러스 받으실 수 있고 성적을 굉장히 잘 주십니다. 잘 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스터디를 왜 하냐? 수동2는 사실 좀 기본적인 과목이죠. 전공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덜 쓰고 이제 다른 중요한 로드가 많은 수업들을 많이 병행을 하셔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학기 중에만 하면 이게 시험이 네 번이라서 그냥 그때그때 그냥 답지 외우고 워낙 시험 치고 까먹고 시험 치고 까먹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스스로 개념을 납득해 보는 시간을 좀 여유로운 방학 중에 가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터디 연다고 하시면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이제 뭐 분위기가 어떠냐, 빡세게 할 거냐, 뭐 안 해오면 때릴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최대한 열심히 수업 준비해 갈 거고 1주차는 이미 준비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남는 게 있을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남는 게 있을 거고 진짜 나 확실히 이해했다 정도까지 혼자 해보셔야 나중에 학기 중에 갔을 때 이 정도가 있었지 정도라도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적어도 3, 4시간 정도는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그냥 혼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늘 밤이든 뭐 아무 때든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돼요. 제 이름 신재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해석학 원 스터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 허정웅이고요. 저는 통대사 2호학번 이제 입학하게 된 정성현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하게 된 허정웅입니다. 네, 제가 맡게 된 스터디는 이제 해석학번 스터디인데 혹시 수강 계획 있으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어, 큰일이네. 예, 제가 여는 이 해석학 원 스터디가 어, 해석학을 처음 접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스터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빡세게 해석학을 어떻게 좀 잘 해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단 아무도 신청 안 할 것 같아서 약간 좀 두려운데요. 네,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 해석학을 다들 그냥 증명만 열심히 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해석학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토폴로지, 그리고 함수 해석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여기서 다룰 부분은 토폴로지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열린 집합이 뭔가, 그리고 뭐 닫힌 집합이 뭔가, 컴팩트가 뭔가, 리밋이 뭔가, 뭐 시퀀스가 뭔가, 아니면 시리즈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다룰 건데,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함수 해석 부분은 이제 토폴로지를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캘큘러스에서 배운 내용들을 그대로 토폴로지 관점에서 투영해가지고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 캘큘러스에서 배운 그 함수 해석 부분은 쉽다고 느끼고 토폴로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래서 제가 토폴로지를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여 대상에 해석학 원수강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고 적어놨는데, 네, 나중에 수강 계획이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들으면 좋으니까, 네,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열심히 따라와 주실 분들, 네, 아무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표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단 네, 책은 이제 에버시라고 하는 저자의 Understanding Analysis라고 하는 책을 사용할 건데요. 이건 허영미 교수님이 사용하는 책인데
다소 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왜 쉽다고 느끼냐? 이게 다른 뭐 Elementary Classical Analysis라고 하는 말스덴의 책을 보면 매트릭 스페이스 또는 뭐 RN 스페이스에서 이 토폴로지를 다루는데 그 에버스의 책은 이제 리얼 라인, 그러니까 R1 스페이스 1차원 공간에서만 다루거든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제너럴라이즈해서 토폴로지 관점에서 증명하기 때문에 전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에버스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라고 하면 이제 토폴로지 부분 3장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책이 좋은 점이 말센 책은 이제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PDF를 구해도 굉장히 더럽은데 에버 책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도서관에서 PDF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습 계획은 제가 주에 한 번씩 60분 정도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해석학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theorem들을 보고 증명을 보실 건데 이 증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직관적으로 왜 이렇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증명을 넘어갈 때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면서 네, 어떻게 잘 증명할 수 있을지, theorem 어떻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거 날짜를 목요일로 잡았는데 꼭 목요일일 건 아니고요. 제가 투표를 통해서 언제 할지 네, 시간을 수업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차에 다룰 내용은 이제 리얼 넘버, 이 리얼 넘버가 왜 좋은 체계인가? 그것도 다룰 거고 이제 필드 뭐 매트릭 스페이스 그런 것도 다룰 거고 이제 뭐 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석하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쭉 다룰 예정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네. 다음은 고급 통계 본문 스터디고요. 잠시만요. 이제 안녕하세요. 30기 전인태이고 공통 20학번이고요. 31기 때 학술부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또 왔고요. 제가 고급 통계 방법론 스터디라고 이름을 잡았는데 자기소개 하나 더 할까요? 신익훈 교수님 밑에서 학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수님이시니까 다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어, 고급 통계 방법론 스터디라고 해놓긴 했는데 약간 베이지한 응용 같은 느낌입니다. 다루는 주제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 조금 더 그런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고 어, 원래 R을 쓰려고 했는데 이 파이썬이 대세니까 제가 파이썬을 다 까먹어 버려갖고 저도 이제 파이썬을 다시 복습할 겸 파이썬을 쓰려고 합니다. 논문 리딩은 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하려고 하고요. 문제풀이와 코딩은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대상은 당연히 이제 열정이 좀 있어야겠죠. 스터디 한다고 신청해놓고 맨날 빠지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어, 알면 좋을 것. 필수라고 써놨는데 뭐 모르면 몰라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힘들겠죠. 그러니까 확률론, 기초 확률론 지식, 그러니까 수통 원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선형대수 지식, 그다음에 뭐 칼큘러스, 그러니까 미분적분 그런 거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식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제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3학점 정도 강의는 듣는다라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권장하는 거는 그 베이지안 관점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벡터 칼큘러스 지식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막 해석학 2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벡터는 이렇게 미분하는구나 약간 그 정도? 이거는 아마 일반 미적분 할 줄 알면은 한 5분이면은 알 수 있을걸요. 그래서 이제 계획은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1자시 OT라고 적었지만은 OT는 5분이면 끝나고
내용 진행할 거 할 거고요. 그 뭐 이런 순서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밑줄치기 잘 안 보이는데 어, 16일, 23일, 16일, 23일에는 잘 보면 밑줄 보입니다. 16일, 23일에 제가 해외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2주 동안 그때 제가 영상을 녹화를 미리 해두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들으시면 될 거고요. 과제가 나갈 건데 예를 들어서 1월 9일 날 저 뭐 베이전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으면은 그 다음 그 스터디 날짜까지는 그때 이제 나온 과제를 해와야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강의 노트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공유가 안 됐을까요? 어, 제가 이 태그로 다 친 건데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2주차 내용인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막 중간에 하다 보면은 그 아까 메저 티어리 관련된 것도 나오는데 제가 밑에 순환시켜서 해놨으니까 할만할 겁니다. 과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과제는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그 정답지랑 같이 해서 드릴 거고 파이썬 코드랑 그냥 수업 때 한 거를 그대로 옮긴다. 그냥 좀 풀어본다. 별거 없습니다. GPT 쓰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 써놨지만 2주의 시간, 이틀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머신러닝 스터디입니다. 그치. 마이크. 네, 30기고 32개 회장하고 네, 아직까지 오고 있는 네, 노희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써놓은 거 아마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몇 개 얘기하면은 이게 약간 요번에 살짝 리크루팅을 하고 살짝 억울했어요. 약간 오해를 풀고 싶었다. 예. ESC 오면은 뭔가 AI 못하고 통계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오해가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 통계를 잘하고 이론을 좀 할 줄 알아야 오히려 AI 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걸 좀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도 이번 스터디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 AI가 좀 수학, 통계학 뭐 이런 것들에 좀 여러 분야의 합작이다 보니까 그 이것저것 배우다가 기본을 못 채우는 상태로 뭔가 구멍이 숭숭 난 채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뭔가 나중에 되게 좀 고통스럽거든요. 하나하나가. 되게 사실 간단한 것들인데. 그래서 근데 그런 기본을 다루는 강의가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강한 강의로 알려져 있는 앤드류 융의 CS229라는 강의가 있는데 사실 이거 누가 제대로 듣습니까? 이거 그 다들 온라인 강의로 공짜로 그렇게 나오면은 뭐 강의 소식이 제대로 안 듣고 이거 과제를 다른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뭔가 제대로 할 기회가 사실 전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은 기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어, 네, 이거 커리큘럼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AI를 나중에 다룬다면은 그냥 주구장창 계속 쓸 내용들이에요. 약간 뭐 통계학이나 이런 데서도 미적분, 뭐 미분 이런 거는 다 뭐 기본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AI 연구한다면은 뭐 무조건 나중에 계속 쓰일 내용들이고 이게 뭐 나중에 심화 내용을 이해하거나 논문을 읽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던가 그럴 때 항상 이 도구들로부터 발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24-1의 이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 학부 인턴 진행하고 논문도 좀 읽고 그리고 뭐 고급 딥러닝 이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중요성을 더 느껴서 이번에 복습을 하려고 이걸 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좋다 이런 게. 저 사실 이제 웬만한 중요한 내용 아닌 이상 복습을 잘 안 하는데 왜냐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복습에 시간을 할애하기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회장님 저기 계신데 전 예시를 들면은 전 생성 모델 같은 거는 이제 좀 한번 듣고 까먹어도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근데 이건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뭐 저희 미적분 같은 거 안 까먹는 것처럼 계속 쓰이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그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이거 강의는 이거 이론하고 구현을 모두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론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근데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 주어진 과제를 구현을 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과제로 주어진다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절대 안 되고, 어, 네. 그래서 그 과제가 아마 조금 꽤 많이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이 수업에서 쓰는 과제들을 다 구현을 할 거라서 아까 인테가 한 고급 통계 방법 중에는 그거 한 3학점 정도 말했던 것 같은데 과장 없이 9학점은 될 것 같아요. 예. 과장 없이 9학점은 최소한 될 것 같아서 좀 긴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 근데 그만큼 이제 확실히 배워갈 거는 많다는 거를 제가 좀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 과목은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누가 듣는다 해도 이제 쉬운 내용은 아마 아닐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딩에 대한 뭔가 그 자기가 해도 되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 한번 해보셔도 될 게 제가 아마 그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때 바로 아마 과제 1을 드릴 거예요. 그 조금 대충 하고 거기 이제 코딩 기본 과제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고 좀 수강을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정이 좀 굉장히 빡빡할 것 같아서 초반에 진행하면서 이게 뭐 어떻게 진행할지 좀 더 구체화 시킬 것 같고요. 아주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와서 시간이 남는다면은 아마 딥러닝일 것 같은데 딥러닝 관련해서 뭐 좀 재밌는 얘기도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과제 안 하면 좀 잘라도 되나요? 이게 어떻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제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GPT 청구를 쓰면 안 되고요. 어, 인원 모집되고 시간이랑 장소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혹시 잠시만요. 어, 보시면 이게 CS229 강의가 이렇게 이미 다 주어져 있고요. 제가 이제 뭐 개념 설명을 아마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뭐가 중요하고 모티베이션이 뭐고 이런 걸 아마 간단하게 설명하고 강의를 기반으로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하고 그다음에 왔을 때 제가 그 핵심을 다시 요약해주고 과제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의가 잘 돼 있으니까 사실 제가 뭐 더 나불나불 떠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강의 노트 이렇게 잘 주어져 있고요. 이거 따라서 갈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내용들이 좀 수시 거의 대부분이죠. 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가기 전에 그 고급 통계 박물관 스터디 관련해서 좀 문제 사항이 하나 더 있는 게 직접 말씀하실래요? 네. 네. 네, 저도 인텐님 스터디를 저번 학기 때 수강을 했었는데 되게 기본적인 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갔는데 되게 알싸하게 알려주시니까 뭐 많은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스터디네요. 마지막 스터디로는 베이직 통계가 있고 이 학술부장님인데 스웨덴에 있어서 네, 제가 대신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여기 적혀 있는 거를 사실 읽으면 되긴 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는 매년 2학기에 열리는 그 베이지 통계, 즉 저번 학기 때 박재우 교수님께서 열으셨는데, 그 수업을 기반으로 복습용 스터디로 스터디를 개설할 예정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베이지형 관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베이지형 방법론이 어떻게 좀 적용시킬까에 대해서 좀 주로 좀 그
그 내용을 위주로 좀 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대면 비대면을 진행된다고 하고 대면 혹은 비대면을 진행된다고 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반은 훨씬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간단한 과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PPT나 뭐 발제 방식은 그냥 그 학술장님이 다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여 대상의 경우에는 뭐 베이지 통계를 꼭 수강하고 싶은 학회원이라기보다는 베이지 통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좀 처음 접해보거나 아니면 좀 베이지 통계를 듣기는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좀 복습을 좀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 그 스터디를 좀 신청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적어도 아무래도 이게 베이스 통계에 대해서 좀 알려면은 적어도 통계 박물원 혹은 그 수리 통계학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컨디셔널 뭐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것도 구하려면은 사실은 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어, 네, 수리 통계학 원 정도는 수강을 하시는 것도 저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음 학기에 수업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너무 무리하지 않고 들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습 계획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사실 그냥 그 베이지 통계 그 강의를 그냥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으실 분들은 최소 한 분은 대면 실습 R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R을 컴퓨터에 까시고 그리고 미리 까시고 그리고 스터디에 참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터디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슬슬 마무리해야죠. 네, 그 정규 스터디는 그 계획 박 스터디 장님께서 한 번씩 올라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참고로 32기는 뭐 선택이긴 한데 33기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정규 스터디를 하나는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듣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나중에 그 수요조사 죄송합니다. 그 신청서가 올라갈 테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셔서 그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32기 분들도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스터디들이 뭐 물론 수통 투 회기 뭐 이런 거는 전공 그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 이외에도 뭐 다른 스터디들도 많이 열려 있으니까 32기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인데요. 저희 그 공지방에 그 이메일 수업을 최근에 올렸었죠. 그래서 그 글을 참조를 하셔서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 공식 노션 페이지에 초대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 대부분의 학회 활동이 기록될 예정입니다. 32기 분들께서는 노션을 그 저번 학기에도 쓴 거를 기억을 할 텐데 근데 그때보다 좀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희소식이죠. 힘들었어요. 그 보시면은 직접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네트워킹 좀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네트워킹이라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요 노션에 그 활동하신 모든 학회원분들은 적어도 좀 다음 세션 내로 뭐 학습 루틴 내일 모레 내로 그 네트워킹으로 들어가셔서 N문응답을 작성을 좀 완료하셔서 좀 서로 좀 빨리 친해지는 단계를 가지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그 마무리하기 전에 좀 노션 소개 좀만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노션은 이렇게 생겼고 그 딱 들어가시면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일정이 여기 있고 그리고 뭐 공지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올라올 예정이고요. 그 일정 여기 참조하시면 되고 뭐 아까 말했던 수료 요건 그리고 부서에 대한 그 구체적인 소개 또는 학기비 결산은 여기에 올라올 예정이고 스터디의 경우에도 여기에다가 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트워킹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M은 N답이 있는데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OT가 종료가 됐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다면은 저는 네, 이상으로 오늘 OT 마무리하도록 하고 가시기 전에 뒤풀이 가시기 전에 사진만 찍고 그리고 후딱 뒤풀이로 가시죠.